지은은 탈의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몸이 굳어버렸다. 민지가 들어오며 그녀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지은의 팔에 새겨진 작은 문신, 사랑은 자유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난 채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 순간 민지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과 배신감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평생의 친구가 이제 그녀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눈빛이 그들의 우정을 산산조각 내는 시작이었다. 지은은 고등학교 때부터 민지와 함께였다. 서울의 한 여고에서 만난 둘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자랐다. 민지는 항상 밝고 직설적이었고 지은은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성격이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같은 과를 선택해 룸메이트가 되었고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든 그녀들은 각자 직장을 가지며 여전히 가까운 친구였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민지에게 숨긴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날은 회사 워크숍 후 수영장에서의 일이었다. 지은은 최근 만난 여자, 수연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수영장 탈의실에서 몰래 키스를 나누다 헤어졌고 수연이 남긴 쪽지를 쥔 채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민지가 갑자기 나타난 건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민지는 쪽지를 빼앗아 읽더니 이게 뭐야? 너 설마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변명할 틈도 없이 민지가 등을 돌리고 나가버리는 걸 지켜봐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민지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다음 날 지은이 먼저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민지가 집으로 찾아왔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가 친구잖아.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두려웠어. 내가 날 이상하게 볼까봐. 우리 가족처럼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지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의 어머니는 딸이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걸 꿈꿨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민지는 처음엔 이해하려 애썼지만 곧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나도 이상한 기분이 들어. 너를 볼 때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는 이성애자였다. 남자친구도 있었고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지은은 민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냥 친구로 지내자. 나 때문에 내 삶 망치지 마.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나도 모르게 너를.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셨다. 민지는 자신의 혼란을 고백했다. 사회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은 절대 용납 안 하실 거야.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 자신도 가족 모임에서 좋은 남자 만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법안이 부결되는 소식을 볼 때마다 지은은 절망했다. 다음 주, 지은은 수연과 헤어졌다. 민지 때문이었다. 수연은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냈지만 지은은 미안해, 내 마음이 복잡해 라고만 말했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하는 듯했지만 곧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내 선택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에 대한 감정이 커져가는 걸 느꼈다. 친구 이상의 감정. 이건 위험했다. 회사에서 지은은 상사의 압력을 받았다. 지은 씨,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개인 문제. 지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 생각뿐이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남자친구, 현우는 이상함을 눈치챘다. 민지야, 요즘 왜 그래? 우리 결혼 준비해야지. 민지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현우는 화를 내며 나갔다. 지은과 민지의 만남은 잦아졌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민지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도 여자를 좋아할 수 있을까?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모든 게 장애물이었다. 한 달 후, 민지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민지야, 현우랑 언제 결혼할 거니? 엄마가 좋은 날짜 봤어. 민지는 당황했다. 지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지은은 내가 선택해야 해 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라고만 말했다. 어머니는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다. 지은은 자신의 가족과도 마주쳤다. 아버지가 전화로 물었다. 딸아, 소개팅 어때? 좋은 남자 있어. 지은은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너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해야지. 가족의 명예도 생각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민지와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손이 스치면 전기가 통하는 듯했다. 하지만 둘 다 한 걸음 나아가지 못했다. 배신감과 두려움이 가로막았다.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그녀를 잃을까 봐 두려워.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일상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워크숍 이후 2달이 지났다. 민지는 현우와 헤어졌다. 미안해, 내 마음이 변했어. 현우는 충격받았지만 받아들였다. 민지는 지은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이제 자유로워.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지랑 지은, 요즘 이상하지 않아? 지은은 결심했다. 우리, 천천히 가보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결심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민지의 직장 동료가 둘의 관계를 의심하며 물었다. 민지 씨, 지은 씨랑 무슨 사이야? 민지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제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둘의 관계는 더 깊어지려 했다. 하지만 가족의 개입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 예고를 했다. 딸아, 엄마가 올라갈게. 내 삶 좀 봐야겠어. 지은은 패닉에 빠졌다. 어떻게 숨길까? 어머니의 방문은 지은에게 재앙이었다. 도착한 어머니는 집을 둘러보며 물었다. 민지랑 아직 같이 사? 그 애는 결혼 안 해?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네, 아직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엄마 나이 들기 전에 손주 봐야지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의 기대는 그녀의 비밀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민지는 어머니가 있는 동안 멀리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떠난 후 지은에게 달려왔다. 괜찮아. 지은은 울면서 안겼다. 엄마한테 말할 수 없어. 실망하실 거야.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그 순간 둘의 입술이 스쳤다. 키스는 아니었지만 그 감촉이 둘을 흔들었다. 민지는 후퇴했다. 미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다음 날,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직장에서 상담소를 찾았지만 한국에서 동성애 상담은 여전히 드물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 보니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반대로 고통받고 있었다. 민지는 생각했다. 나도 그럴까? 그녀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사람으로 딸의 결혼을 강요했다. 지은은 수면제를 먹으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 꿈에서 어머니가 그녀를 버리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그만두자. 너무 아파. 민지는 즉시 전화했다. 안 돼. 나도 내가 필요해. 대화는 길어졌고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하지만 사회가. 둘은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보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여자애 때문에 왕따 당했어. 그 후로 숨겼어. 민지는 공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나도 대학 때 여자 선배한테 끌린 적 있어? 하지만 무시했어. 여행은 둘의 유대를 강화했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압력이 다시 시작되었다. 민지의 전 남자친구 현우가 갑자기 연락했다. 민지야, 왜 헤어진 거야? 다른 사람 있어? 민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응, 있어. 현우는 화를 냈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민지의 직장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 레즈비언인가 봐. 민지는 참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지은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그녀를 불러 요즘 성과가 떨어지네. 개인 문제 해결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순간 후회했지만 민지는 상처받은 얼굴로 미안이라고 말했다. 싸움은 처음이었다. 화해는 빨랐다. 민지가 꽃을 들고 왔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지은은 안아주며 미안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커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 소개팅 해라. 안 하면 용돈 끊을 거야. 지은은 거부했지만 아버지는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소리쳤다. 정상이라는 단어가 지은을 아프게 했다. 민지의 어머니도 다시 올라왔다. 이번엔 현우의 어머니와 함께. 민지야, 현우랑 다시 만나. 좋은 집안이야.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싫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왜? 다른 남자 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지은을 생각했다. 어머니들은 떠났지만 민지의 마음은 찢어졌다. 둘은 밤늦게 만나 위로했다. 우리 어떻게 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숨기자. 당분간, 하지만 숨기는 삶은 고통스러웠다. 친구 모임에서 둘은 거리를 두려 애썼지만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긴장감이 흘렀다. 한 친구가 물었다. 너네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둘은 부정했지만 소문은 커졌다. 사회적 압력은 점점 세졌다. 뉴스에서 동성애 차별 사건이 보도되었다. 지은은 그걸 보며 절망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민지는 노력해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직장에서 상사가 그녀를 불러 소문 들었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라고 경고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지은도 가족 모임에서 압박을 받았다. 사촌이 언니, 남자친구 없어? 빨리 결혼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전화했다. 나 지쳤어. 민지는 나도. 하지만 너 없인 안 돼?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둘은 첫 번째 큰 결정을 내렸다. 함께 살자. 룸메이트로 위장해서 하지만 그 결정은 새로운 문제를 불러왔다. 민지의 아버지가 갑자기 서울로 왔다. 딸아, 집으로 돌아와. 결혼 준비해. 민지는 거부했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며 내가 왜 그래? 가족 망신 주지 마.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면서 지은에게 달려갔다. 아빠가 알면 지은은 안아주며 우리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방문은 둘의 관계를 위협했다. 아버지가 집을 방문했을 때 민지는 지은을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상함을 느꼈다. 이 집에 다른 사람 사는 거 아니야?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둘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 대가는 컸다. 배신, 상처, 그리고 사회의 벽,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아버지의 방문 후 민지는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에서 아버지가 그녀를 버리는 장면. 아침에 일어나 지은에게 기대었다. 나 어떻게 해?
지은은 시간이 필요해. 서두르지 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소문이 퍼지며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민지야, 너 레즈비언이야? 나랑 거리 두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는 충격받아 울었다. 지은은 자신의 내적 갈등과 싸웠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나인가?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사회적 압력을 무시할 수 없죠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곱씹었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소수자였다. 법적 보호도 부족했다. 민지의 직장에서 문제가 커졌다. 상사가 그녀를 불러 소문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빼, 회사 평판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일자리 잃을까 봐 두려워. 지은은 다른 일 찾아보자 라고 위로했지만 자신도 불안했다. 가족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전화했다. 딸아, 이번 주말에 소개팅 안 하면 엄마 아파. 지은은 엄마, 나 싫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무너졌다. 정상이란 무엇인가? 둘은 함께 동성애자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자가 말했다. 가족 반대 극복했어? 시간 걸렸지만 민지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지은은 회의적이었다. 우리 가족은 달라. 모임 후 둘은 더 가까워졌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누군가 사진을 찍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소셜미디어에 사진이 올라왔다. 이 여자들 커플인가?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역겹다. 정상 아니야? 민지는 패닉에 빠졌다. 지은은 무시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아버지가 그 사진을 봤다. 전화가 왔다. 민지야, 이게 뭐야? 당장 집으로 와. 민지는 아버지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내가 왜 그래? 가족 망신이야. 민지는 울면서 아빠, 나 지은 좋아해 라고 고백했다. 아버지는 충격받아 나가. 내 딸 아냐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집을 나와 지은에게 달려갔다. 아빠가 날 버렸어. 지은은 안아주며 울었다. 지은의 가족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사진을 보고 전화했다. 지은아, 이게 사실이야? 지은은 네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엄마 실망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안해요 라고만 말했다. 가족의 배신감이 둘을 더 아프게 했다. 둘은 함께 이겨내려 애썼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가혹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민지는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정책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민지는 소송을 고려했지만 힘들었다. 지은은 내가 도울게 라고 말했다.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민지는 내 선택이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했다. 지은도 민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다. 둘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커밍아웃은 용기 있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한 달 후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보수적인 회사였다. 그녀는 관계를 숨겼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숨기는 삶은 피곤했다. 밤에 둘이 안겨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이 죄야?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배신이 일어났다. 지은의 옛 친구가 그녀를 배신했다. 지은이 레즈비언이야 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개인 생활 관리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화를 냈지만 참았다. 민지는 아버지와 화해를 시도했다. 편지를 보냈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답이 없었다.
지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필요해 라는 메시지만 왔다. 둘의 관계는 시험받았다. 민지가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안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지쳐 있었다. 나 때문에 내 삶 망치지 마.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민지의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마비. 민지는 달려갔다. 아버지는 따라 미안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며 아빠, 나 사랑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화해의 싹이 텄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여전했다. 어머니가 돌아와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침묵했다. 둘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동성결혼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손을 잡고 외쳤다. 사랑은 평등하다. 하지만 경찰의 제지가 있었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의 옛 남자친구 현우가 돌아왔다. 민지야, 나 아직 너 사랑해. 민지는 거부했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은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너 아직 그 좋아? 현우의 등장으로 상황은 복잡해졌다. 그는 민지에게 꽃을 보내며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안 돼 라고 거부했지만 현우는 내가 혼란스러운 거 알아.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민지는 화가 났다. 정상이 뭐야? 나 행복해. 현우는 그 여자 때문에 라고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졌다. 너 현우한테 흔들려. 민지는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과거의 안정된 삶을 떠올렸다. 현우와의 결혼은 가족의 축복을 받았을 터였다. 지금은 모든 게 반대였다. 둘의 싸움이 잦아졌다. 지은이 현우 만나지 마 라고 하자 민지는 친구로 만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배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울며 나도 힘들어 라고 말했다. 화해는 어렵게 이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시위 후 민지는 온라인에서 공격받았다. 레즈비언은 한국에서 나가 라는 댓글. 민지는 계정을 삭제했다. 지은은 강해져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도 지쳤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잃었다. 개인 이미지 때문에 라는 이유였다. 가족과의 화해는 느리게 진행되었다. 민지의 아버지는 퇴원 후 연락했다.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민지는 울며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했다. 아빠 말 믿지 마.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갈등했다. 지은의 어머니도 서서히 변했다. 편지를 보냈다. 딸아, 이해하려 해. 하지만 쉽지 않아. 지은은 답장했다. 엄마, 시간 주세요. 가족의 변화는 희망을 주었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둘은 관계를 재정의했다. 공개하자. 숨기지 말고. 하지만 그 결정은 위험했다. 민지의 새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상사가 주의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제3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을 찾아와 민지를 놓아줘. 그녀는 원래 이성애자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가 선택한 거야 라고 말했다. 현우는 너 때문에 망쳤어 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민지는 현우를 만나 마무리했다. 미안해. 나 지은 사랑해. 현우는 후회할 거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아니, 이게 내 선택이야 라고 대답했다. 헤어짐은 아팠지만 자유로웠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둘은 첫 공개 데이트를 했다. 카페에서 손을 잡았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무시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의 집에 돌이 날아왔다. 레즈 나가 라는 쪽지와 함께 민지는 공포에 떨었다. 지은은 경찰에 신고해 라고 말했다. 조사는 느렸다. 경찰은 증거 부족이라고 말했다. 둘은 안전을 위해 이사했다. 새로운 집에서 둘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남았다. 민지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지은은 약을 주며 위로했다. 사회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동성애자 권리단체에서 자원봉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을 만났다. 우리도 가족 반대 이겼어 라는 이야기.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배신이 다시 일어났다. 지은의 회사 동료가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회사에 안 맞아 지은은 싸웠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소송은 길었지만 지은은 이겼다. 차별금지라는 판결. 작은 승리였다. 민지의 가족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먼저 왔다. 지은 씨 만나보고 싶어. 만남은 어색했지만 아버지는 민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직 반대했지만 서서히 변했다. 지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방문했다. 딸아, 이해하려 해. 지은은 울며 안겼다. 고마워요.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둘의 사랑은 강해졌지만 대가는 컸다. 잃은 친구들, 직장 스트레스, 사회의 시선. 민지는 후회 안 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너와 함께라면 아니야 라고 말했다. 클라이맥스가 절정에 달했다. 큰 시위에서 둘은 연단에 섰다. 동성사랑은 죄가 아니다. 외쳤다. 군중의 환호와 반대 시위대의 야유. 그 순간 민지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민지야, 어머니는 울며 안아주었다. 미안해,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아버지는 여전했다. 용납 못해.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이해할 거야. 이제 결말로 향하는 가운데 둘은 미래를 계획했다. 함께 살자. 영원히.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법안은 여전히 부결되었다. 화해의 물결이 왔지만 여지는 계속되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점점 받아들였다. 지은 씨, 우리 가족이 돼. 지은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천천히 라고 말했다. 지은의 가족은 더디었다. 어머니가 시간이 필요해 라고 했고 아버지는 침묵했다. 둘은 일상을 되찾으려 애썼다. 새로운 직장에서 민지는 승진했다. 지은도 안정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여전히 쳐다보는 사람들. 민지는 무시하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맞아. 우리 사랑이 중요해.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현우는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해졌다. 옛 친구들 중 일부가 돌아왔다. 미안해. 이해 못했어. 민지는 용서했다. 이제 알았으면 돼. 둘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에서 시작된 사랑을 기념하며 바다를 보며 키스했다. 이번엔 숨기지 않고 사랑해 라는 말에 둘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는 남았다. 우리의 선택이 옳은가? 가족을 아프게 한 대가가 가치 있는가? 민지는 밤에 생각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상담에서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결혼 법안이 다시 논의되었다. 둘은 지지 서명에 참여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이 났다. 지은은 달려갔다. 아버지는 딸아, 내 선택 존중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고마워요. 화해의 완성이었다. 둘의 삶은 안정되었다. 함께 사는 집에서 매일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벽은 있었다. 뉴스에서 차별 사건을 볼 때마다 그들은 싸움을 준비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잡았다. 우리 행복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응, 너 덕분에.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다. 잃은 것들, 얻은 것들.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고통스러웠다. 이 사랑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